반갑습니다. 장정효 시장점검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상승했는데 코스피에 대한 어떤 수급 그리고 언론 보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했을 때 이제 거의 올해 하반기에는 상승장이 도래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승부를 본다. 주식 투자에서 아무리 우리가 갈고 닦고 실력을 양성을 해도 시장이 안 따라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거의 대통령 선거 이후로 해서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니까 5월 이후로 5월에 보통 통상적으로 조정을 주고 8월에 조정을 주니까 그리고 대통령 취임하고 맞물리는 게 5월. 그래서 5월부터 시장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습니다. 이미 시장에 주는 어떤 외국인 매수의 어떤 강도 그리고 언론 보도하고 비교를 하면 바닥을 치고 기간 조정을 이어가는. 근데 이 기간 조정이 누르는 그러니까 스프링처럼 이렇게 눌러 놓는 형태가 되니까 이 스프링을 눌러 놓는 손을 떼는 순간 시장은 이제 튀어오르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당장은 아니니까 뭐 크게 기대는 갖지 마시되 올해 상승장이 온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유력하다. 그리고 왜 그러느냐라고 하면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듯이 이런저런 이유로 앞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언론 보도가 "시장이 아주 좋다. 강세장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정말 필요한 시기가 오면 누군가 돈을 써서 마사지를 해서 그런 기사가 나올 겁니다. 누군가 어떤 바보가 내 주식을 비싼 가격에 사 줘야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뭐 "계속 갈 거다. 5,000을 간다. 10,000을 간다." 이런 소리가 나오기 전에는 고점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오늘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조정 한번 받고 가는 게 뭐 좋은데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뭐 내일 여기서는 이제 21선까지 왔으니까 저항을 받고 한 번쯤 밀려주는 게 맞는데 근데 내일 갑자기 뭐 호재가 터지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이런 거니까 항상 단기 주가는 우연적 요인에 의해서 예측이 불가능하다. 다만 이제 큰 틀에서 추세나 방향 같은 건 가능하니까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면 된다. 현재는 기간 조정이고 추세가 없는 상태니까 그러면 뭐 기술적 조정을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또 뭐 해외 증시 여건에 따라서 출발은 좋을 수 있다. 어쨌든 지금은 3000선을 기점으로 해서 기간 조정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고 미국에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번에 12월에는 7%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가능한 한 조치를 다 취할 겁니다, 시장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네. 그래서 분명히 더 또 나쁜 소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이 시장의 건전함을 유지하기 위한 거고 시장을 해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 주식시장 박살나고 부동산 박살나도 난 상관없어.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다. 기준금리 5%까지 올리겠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할 수가 없는 거다. 이런 걸 잘 이해를 하면 시장이 적어도 빠지진 않겠구나.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물론 물가가 갑자기 15% 이렇게 치솟는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지만 네 그리고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그 단기 낙폭이 컸던 종목들의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방향 따라서 가는 여기 주가가 방향 따라서 가지만 이 방향이란 것도 결국 여기서 매일 내리는 게 아니라 등락을 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의 반등은 뭐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뭐 네이버 같은 단기 낙폭이 조금 있었던 종목들이 반등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LG화학이 5%대 상승을 했는데 뭐 요거는 이제 매도 타이밍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대부분 아주 강하게 올랐습니다. 낙폭이 컸던 부분에 대한 반발로. 그래서 그 반발로 오늘 반등을 했고 변동성 범위 안에 있으니까 거품이 빠르게 꺼지는 것보다는 서서히 꺼지겠구나. 뭐 요런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종목을 집어서 상한가를 가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어떻게 시장을 봐야 되고 그게 제가 하는 게 정답이라고는 말씀을 드리지 않지만 적어도 평범한 투자자들에겐 제가 하는 방식이 제일 나을 겁니다. 단타를 한다? 직장 다니는 분들은 뭐 엄두도 못 내는 거고 그 직장에서 업무를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단타를 친다 그러면 회사에서도 잘리고 손실도 나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저하고 비슷한 생업이 있으면서 이런 투자를 해 나가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이니까 여기 시장을 보고 이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 받는다고 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삼성전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어제인가 그제 녹화를 일찍 해서 제 댓글 못 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자금을 활용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회사 주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회사가 상황이 나빠집니다. 상황이 나빠지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지만 만약에 이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자. 이 자금 조달하는 것은 증자라든지 CB라든지 BW 그러니까 이게 전환사채 같은 거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런 겁니다. 이런 걸 찍어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당 1,000원을 조달한다 그러면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됐다. 여기서 주당 1,000원씩을 조달을 한다 그러면 전체 주식의 10%만 추가로 찍어내도 요 자금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 예. 그 주가가 올라가서 회사에서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증자나 이런 전환 사채를 찍는 거에서 굉장히 유리해진다라는 거. 예 그게 이제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대성 파인텍 오늘 상한가 갔는데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LG화학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점점 이 효율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도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숨도 못 자고 밤을 꼴딱 새고 오늘 시장을 보는데 시장 보니까 이제 막 이제 선물도 매매를 하고 물론 이제 선물은 최근에 줬습니다. 저는 이제 '매수 위주로 대응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고 있어서 물려도 매수로 물리면 되고 그걸 단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코스피 종목 사듯이 예 그냥 신용 써서 코스피 종목 사는 거랑 선물을 적당한 규모로 사는 거랑 비교를 했을 때는 선물이 훨씬 낫더라. 거래세도 없고 그리고 레버리지는 자동으로 써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것도 하고 그리고 낮에 잠깐 눈을 좀 붙이려고 하면 이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그 전화가 무슨 전화 070 같은 거 광고 전화가 제 개인 신상이 어디 아예 공공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광고 전화가 하루에 수십 통씩 오니까 이것도 좀 받지 않더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장 종료 후 이 시장 점검을 할 때 평소보다는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밤도 새고 그리고 조금 하다 보면 졸려 가지고 잠꼬대를 할 수도 있고 그런 컨디션이다 보니까 조금 신속하게 평소보다는 조금 짧게 해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은 아까 말씀하신 종목 예. 그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는 저평가 종목으로 뭐 제가 알고 있는 상태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종목일 겁니다. 네. 그리고 시가총액이 2,270억에 5천억대의 자산 가치, 그리고 실적도 잘 나오고 이게 왜 저평가가 됐느냐 이런 의문이 있을 텐데 뭐 이런 경우는 이제 자회사의 연결 실적이 반영이 돼서 조금 부풀려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별도 기준으로 보면 다소 그런 게 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2,270억의 시가총액인데 4,600억대 실적이 이만큼 나면 아주 괜찮은 거 아니냐. 맞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 저평가 해소까지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근데 이 저평가 해소까지 가져가는 전략은 언제나 옳지만 걸리는 시간이나 그 인내심을 소진해 가지고 대응에 한계가 오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따져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지분율 50%가 넘습니다. 뭐 사실상 개인 회사다 보니까 그 개인 회사로서 이제 주가 관리를 안 한다든지 이거는 최대 주주가 '나 이거 주가를 무슨 관리를 해. 배당 조금 주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 그 주주들에게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이게. 네, 안타깝게도. 그래서 삼성전자가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면 뭐 변동성이 크고 주가가 또 높이 올라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주가를 외면하진 않겠네. 그러면 이게 실적이 좋아지고 하다 보면 또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겠네. 이렇게 본다면 삼성전자를 접근하시는 거 예, 괜찮을 것 같고 성장성은 거의 매출로 보시면 되는데 이, 이 회사의 성장성 보시면 매출이 2,100억, 1,700, 1,700 그리고 올해 아이고 방금 소량의 침이 목으로 폐로 폐로 직통해가지고 뭐 살짝 숨쉬다가 예, 그래서 기침을 했습니다. 코로나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출 수준을 보면 한 2천억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예전 수준을 회복한 정도. 그래서 이게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수치로는 성장주로 분류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 LG화학의 매도 타이밍 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LG화학은 주가 관리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미 가격은 괜찮다라고 봅니다. 전 여기서 하려고 했었으니까. 근데 제가 게을러 가지고 여기서 못 했습니다. 여기서 못 했는데 그 이상의 가격을 줬고 그러면 이제 지금 청약일까지 가야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어떤 청약은 지금 뭐 경단위가 나왔다 하는데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돈을 실제로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이런 종이에 써내는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A 기관 투자자는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 뭐 1조 원치를 청약을 하겠다.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게 합쳐서 1경이다. 경을 넘었다. 뭐 요런 거니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소식이 나오면 LG화학도 수혜를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주가가 반응을 하는 거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청약 일정을 보면 예. 1월 18일인가? 예. 잠시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수요 예측은 오늘까지였고 그래서 뭐 어차피 돈을 입금을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지만 보도하기는 좋지 않습니까? 뭐 수요 예측에서 경단위가 나왔다. 카카오뱅크가 2,250억이었는데 경단위가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쓰기 좋은 예, 그런 이슈는 될 겁니다. 그리고 공모 청약일이 1월 18일에서 1월 19일입니다. 18일, 19일이니까 그때까지 뭐 이렇게 주춤까지 하면서 한 80만 원 정도? 뭐 여기서 조금 더 되면 80만
때 요 매물대까지 가는 이런 그림을 그려 볼 수 있는데 뭐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도가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800,000 원이 한계라고 보고 있는데 청약이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LG화학 주가를 관리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게 청약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LG화학 주가가 저기 뭐 300,000 원 가 있다. 아니 뭐 지분 85% 들고 있을 회사가 시가총액이 30조인데 이 회사가 70조짜리가 상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요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리고 청약 끝나고 주가 빠지고 나중에 상장할 때 초기에 잠깐 반짝하고 바로 무너질 겁니다. 이게 뭐 따상을 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70조짜리 이거 따상 가면 140조 여기에 또 30%가 올라가면 42조가 더해지면 182조가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러면 아무리 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게 12조인가 그런데 아니 청약 여기 공모 규모가 12조인가 그런데 11조 거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받는 게 한 2에서 3조 정도 될 겁니다. 과연 LG그룹에서 갖고 있는 이 물량을 다 받을 만큼 LG그룹에서 뭐 비자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 그리고 상장해서 초반에 박살나는 거 이미 거기에 정형화되어 있는데 이 거대한 몸집 그렇다고 해서 실제 뭐 삼성전자처럼 가치가 이만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제 상장 초기부터 박살이 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게 800,000 원 정도부터는 선물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요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고. 뭐지? 그래서 이제 이 개별 종목 선물로 보면 여기가 이거는 제가 안 써봐서 상품 주식 선물 코스피 LG화학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최근 월물로 6월물 돼 있고 확인. 안 나타나는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우리가 공매도를 하려면 조금 불편하고 뭐 대주를 하려고 해도 증권사에 대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증권금도 많이 맡겨야 되는데 요 선물은 아무래도 쉽기 때문에 매도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매도를 먼저 하고 매수로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품 LG화학 선물을 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800,000 원 넘어갔을 때 이제 매도를 하면 이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따상을 가고 난리가 나가지고 LG화학도 자회사 시가총액이 200조인데 LG화학 시총이 뭐 60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지분 가치만 해도 100조가 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질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확률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상장하고 나서 버림받는 회사는 이제 회사 안에 자금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니까 투자자들이 박살 나든 말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경영진이 뭐 알 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지극히 한국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청약하고 나서부터 밀릴 것이다. 그러면 이거를 먼저 매도를 하고 나중에 내려왔을 때 매수해서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 주당 한 15만 원 정도를 먹을 수 있는. 그러면 선물은 이제 레버리지까지 쓸 수 있으니까 그거까지 따지면 적당한 수준에서 반대 매매 걱정 없는 수준에서 증거금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넣어 가지고 대응을 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대성 파인텍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제가 뭐 다른 사람들 같았으면 뭐 추천한 거 상한가 갔으니까 되게 여기서 기분을 내고 있을 텐데 뭐 그런 게 뭐 의미는 없습니다. 상한가 가서 수익 나신 분이 계시면 참 좋은 건데
그런 어떤 오버 액션들이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와 상한가 갔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된다." 뭐 제가 말씀드린 거 "우린 PTS도 상한가 갔고 대성 파인텍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한 번씩 사 보세요." 예. 그러는 순간 이제 이게 이제 본질이 왜곡이 되고 제 진심 같은 건 남아 있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런 사례들을 보여 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게 좋고 또 가끔 여기서 뭐 많이는 아니지만 부담 없이 투자해서 수익 나는 것도 좋고 뭐 이런 건데 마치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떠들고 바람 잡고 이렇게 하면 다음번에 신중하게 이렇게 판단해서 투자를 하실 분들이 '아 저 친구가 얘기하니까 잘 가던데 나는 이제 몰라, 몰라. 일단 사고 보자.' 요렇게 됐을 때 얼마나 그게 나쁜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상한가 가는 건 좋은 일이고 언급한 종목도 괜찮았고 그리고 항상 그렇지만 큰 시세 나기 전에는 주가가 오히려 낮은 거. 그래서 최대한 쌀 때 사라는 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서서히 오르다가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마지막에 눌림목이 나옵니다. 예. 짜증 나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던지는 사람들 물량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대성 파인텍이 왜 상한가를 갔느냐라고 하면 뭐 애플카 관련해서 맞물려 가지고 하는데 그거 외에도 뭐 앞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날 만한 요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단발성이고 딱히 연속성 있는 흐름으로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뭐 적당한 시기에 만약에 사신 분 계시면 적당한 시기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잡는 걸로 고렇게 하시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봐야 될 게 이제 그러면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게 연달아서 보면 이렇습니다. 얼마 전에 NHN벅스가 올랐고 그리고 또 언급하던 종목 중에서 많이 오른 거 상한가를 보여준 게 예 우린 PTS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성 파인텍. 뭐 1 년에 그리고 6 개월로 치면 한 6 개월에 상한가가 3 번을 갔습니다. 네 그러면 사람인 이상 이제 궁금할 겁니다. 저는 이제 이게 우연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뭐 그거 확률적인 부분은 더 높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럼 "다음번에 뭐가 상한가 갈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 표현하자면 점을 한번 쳐 보겠습니다. 점을 쳐 보면 요 순서대로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일 빠른 게 상보 그다음이 영신금속 예 그다음이 제노레이 그다음이 우진플라이 뭐 당연히 그냥 제 맘대로 생각하는 거지만 자 여러분들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오르고 이것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뭔가 저 친구가 뭔가 혹시라도 뭔가 아는 게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진실은 모르지만 요 순서대로 뭔가 좋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여기서 뭐 중간에 이제 요런 종목들 제가 이제 권장하는 거 아까 이 순서대로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뭐 전략적으로 큰 시세 나는 거 길게 잡고 가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데 그러면 이제 '아 난 이런 급등하는 종목은 간이 작아서 못 해요. 그냥 편하게 뭐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이 없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많이 떨어지면 샀다가 좀 오르면 팔고 많이 떨어지면 샀다가 오르면 팔고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들은 하방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총이 500억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거보다 낮을수록 하방이 튼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장사 프리미엄만 해도 한 200억 되니까. 그랬을 때 어 그리고 두 번째로 멀쩡해야 되고
뭐 회사가 갑자기 밤새 망해버리면 안 되니까. 멀쩡한 종목이어야 되고 그 멀쩡한 걸 가리는 건 뭐 재무제표를 봐야 되지만 또 하나는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중소형주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3%를 넘어간다. 이건 뭐 멀쩡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쌀 때 그냥 사서 생업에 열중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 올랐네.' 하고 팔 수 있는 거. 그리고 나중에 또 지나면 또 떨어져 있어서 사고 이런 거가 이제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대성 파인텍하고 그 우림 PTS인데 그럼 여기에 더 추가를 해서 3 종목 정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순서대로 가는 거 그건 제가 딱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패턴이 상보가 제일 먼저 있을 것 같고 반응이 상보가. 그다음에 이 주가 흐름의 에너지를 봤을 때 그 상보 다음이 영신금속이고 그다음이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제노레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우진 플라임이고 이 순서대로 아마 반응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대성 파인텍이나 우림 PT에서 올랐으니까 그렇게 밑에 쌀 때 사서 비쌀 때 아니 한 번씩 반응 있을 때 팔고 다시 떨어지면 사고 이런 거 네 제가 3 개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3 개를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그 풍강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풍강은 특이하게 8월 결산인 회사인데 그 계속 계속 이제 흑자는 나는 회사고 그리고 시가총액이 400억 대로 아주 낮습니다. 시가총액이 400억 대로 낮지만 재무적으로는 멀쩡합니다. 부채 비율이 36% 순자산이 653억인데 제가 중소형주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중소형주들 보면 대체로 공장이 다 있고 그 공장은 지었을 때부터 그 자산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653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가치가 높습니다. 근데 시총이 474억. 주가에 대한 어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주가를 방치를 해서 재미가 없는 흐름일 수 있는데 그 재미없는 건 또 달리 말하면 추세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면 팔았다가 다시 떨어져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판 거보다 더 높이 사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주가가 이렇게 간다. 근데 변동은 조금 있다. 이런 건 뭐 쌀 때 사서 올라가면 팔고 쌀 때 사서 올라가면 팔고 이러기에는 참 좋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대응할 종목들은 오너가 주가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더 낫다. 예,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풍강이라는 회사인데 뭘 하는 회사냐? 뭐 여러분들께서 뭐 직접 이렇게 찾아보셔도 좋고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자동차 회사에 예, 그 너트류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부품 같은 거 뭐 이런 쪽에도 공급을 하는 그 부품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 시대도 괜찮고 그러면 또 뭐 별로 떨어질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또 시총이 500억도 안 되니까 뭐 여기서 떨어져 봤자고. 그래서 풍강 뭐 지금 사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때 많이 이렇게 떨어질 때 좀 많이 떨어졌네 했을 때 샀다가 조금 오르면 팔고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거. 근데 이 변동폭을 보시면 뭐 물론 최저가에 사서 최고가에 팔 수는 없겠지만 최저가 지금 4,000원이고 이 최고가가 5,300원 가까이 됩니다. 30%입니다. 급등주 한 방 못지 않습니다. 근데 급등주는 불안하지만 얘는 갖고 한 일주일 갖고 있었으면 되는 거고 쌀 때 사면 또 며칠 있으면 되는 거고 쌀 때 사면 며칠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시 떨어지면 뭐 지금 기준으로 한 4,200원 정도 오면 또 샀다가 올라가면 팔고 예, 그것만 해도 뭐 쭉 올라가는 종목들 못지않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같은 방식으로 예, 풍광은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 5.5%입니다. 그리고 HK인데 HK는 6.6%입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저 가공기 요거는 이제 진입 장벽도 있고 또 그 경쟁이 어느 정도 없는 분야니까 안정적으로 뭐 큰 수익은 나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이익은 납니다. 예, 그리고 시가총액이 403억 뭐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태고 그럼 이거는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샀다가 뭐 저거 부채 비율 70%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익도 계속 나고 있고
매출도 뭐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예 그러면 내려오면 샀다가 올라가면 팔았다가 내려오면 샀다가 그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이거는 풍광은 쪼끔 내리면서 사면 좋겠지만 이건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 더가 엑스큐어. 요건 뭐 더 비정상적인 300억 입니다. 300억. 예 근데 멀쩡하지 않은 종목이 300억일 수는 있지만 멀쩡한 종목이 300억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시총이. 이게 예전에 한솔시큐어라는 회사인데 대기업하고 거래를 하니까 뭐 돈 뗄 일도 없고 뭐 부채 비율이 8% 대. 사실상 무차익 경영입니다. 그리고 시총이 300억이고 순자산이 236억인데 요 IT 서비스 쪽을 하기 때문에 이 순자산이 작다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크게 적자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면 이게 뭐 상장사 프리미엄만 해도 200억인데 300억이면 이거 말이 돼? 하고 샀다가 조금 오르면 일단 팔았다가 왜냐면 추세에 따라 올라갈 종목은 아니니까 그냥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정도니까 근데 너무 싸니까 부담 없이 들어갔다 나왔다가 하는 정도. 요 세 종목은 나중에 대성 파인텍하고 우린 PTS가 내려와서 제가 말씀드린 그 수준의 가격까지 온다면 요 두 종목하고 지금 말씀드린 세 종목하고 합쳐서 한 5종목 갖고 그냥 많이 떨어진 거 하나 샀다가 올라가면 팔았다가 그중에서 또 많이 떨어진 거 샀다가 팔았다가 이것만 하셔도 예 다른 것보다 훨씬 나으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은 오히려 여러분들께 실질적인 투자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삼성전자가 어쩌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찾기도 쉽고 제가 말하는 거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나오는 거랑.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니까 의미도 없고 그런 게. 그리고 제가 괜히 얘기해서 여러분들께서 잘 대응하고 계신데 대형주고 제가 언급을 할 때마다 보게 되고 인내심이 깎이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도 있는 반면에 이런 작은 종목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뭐 어렵지 않고 마음도 편하고 물론 삼성전자를 보유한 게 편하지만 삼성전자는 떨어질 거라는 좀 걱정이 있는데 얘네들은 뭐 500억 미치에 있으니까 500억도 안 되는데 뭐 떨어져 봤자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떨어지면 더 사면 되지. 네 요런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